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유형과 절차입니다. 자, 2장의 기출 포인트 보시면 자, 유형별 조사의 유형별 특성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는 종단조사가 뭐냐, 횡단조사가 뭐냐, 특히 이제 종단조사에서 패널조사, 경향조사, 동년배조사의 특징들이 뭐냐, 주로 그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2.2문항, 통상 여기도 앞에 1장처럼 2문항 정도는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유형과 절차. 자,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사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보시면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시간을 달리하여 추적 관찰하는 연구. 여기 키워드 딱 나왔네요. 추적 관찰.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추적이란 말을 추이, 쫓아갈 추, 쫓아갈 추, 추적, 흔적. 흔적이라는 거는 발자국, 추이, 전체적인 모습, 추이. 그런데 동일한 표본으로, 동일한 표본. 느낌 딱 오죠? 니은 일정 연령이나 일정 연령 범위, 연령, 연배 범위 내에서 사람들의 집단이 조사 대상인 종단 연구. 야, 이거 괜찮은 문제죠? 뭘까요? 정답은. 그렇죠. 5번이죠. 5번. 요거는 패널 조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동일 표본이 아니라 상이한 요 말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상이한 표본 요 말 나오면, 그렇죠, 경향조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동일한 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무슨 조사가 된다? 패널 조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이제 요 앞부분에 키워드를 좀 두셔야 되고 뒷부분에 키워드를 두셔야 되는데, 요 앞부분만 보신 분들은 1번이나 2번에 체킹하신 분이 있었겠죠. 근데 동일한 표본이니까 패널이 돼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일정 연령, 일정이란 말은 특정이에요. 특정 연령. 일정이란 말과 특정이랑 같은 맥락 보잖아요. 특정 연령. 이거. 사람은 역시 자연에서 살아야 돼. 해주라 그랬나? 그 되게 유명한 짤이 있어요. 시실리 2kg, 임창자이가 나온 거. 그 조폭 두목으로 나온 거. 딱 그러면서. 몇 살이냐? 딱 했더니. 개띠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너 82야? 딱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70이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많거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짤 있어요. 그러면 58. 근데 너 이제부터 형이라 부르지 마. 그러면서 가요. 그 유명한 짤. 그러면서 야 임마 그러면 네가 94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특정 연령 전부 개띠잖아요. 58년 개띠, 70년 개띠, 82년 개띠, 94년 개띠. 무슨 조사? 코호트 조사, 동년배 조사. 정답 몇 번? 5번. 근데 이게 왜 41%냐고요. 정말. 아니, 일정 연령 나오면 동년배밖에 없잖아요. 아예 그냥 힌트까지 줬어. 종단 연구에. 일정 연령, 여러분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십니다. 알겠죠? 예. 정말이에요. 이런 게
과목마다 한 개씩 틀리시면은 실수해서 8개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문제로 당락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죠?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키워드 32번이 되겠고. 분석 단위 역시 잘 나오죠? 자, 봅시다. 이혼, 폭력, 범죄 등과 같은 분석 단위는 사회적 가공물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다. 생태학적 오류는 유현진이라고 그랬죠? 쇼츠 벌써 4,000회가 넘어간 우리 나눔의 집 쇼츠 중에서 4,000회가 넘어간 그 유명한 생태학적 오류 유현진. 집단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하는 거 맞죠? 환원주의는 축소주의. 어떤 학생이 일탈행위를 해.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제가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다. 상담 선생님은 제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 다음에 교목, 목사님은 그 미션 스쿨이야. 교회 목사님은 제가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고. 체육 선생님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렇더라고. 음악이나 미술 선생님 제가 정서적으로 메말라서 그렇더라고.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즉 환원주의, 축소주의는 문제 원인 요인이 여러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로 축소할 때 나타나는 오류를 얘기하는 거죠. 환원주의, 축소주의는 특정 분석 단위 또는 변수가 다른 분석 단위 또는 변수에 비해서 관련성이 높다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특정이라는 말. 잠깐 앞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내가 여기 일정을 뭐라고 그랬죠? 일정 연령할 때 일정을 특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특정이란 말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일정이란 말로 치환시켜서 다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 분석 단위, 일정, 하나, 하나, 일정, 이때 일이 하나예요. 일정. 하나의 분석 단위 또는 변수가 그 외, 다른이라는 거는 그 외 분석 단위 또는 변수에 비해서 관련성이 높다. 얘가 일정, 요 하나가 다른 애들보다 이거 맞는 거지, 이거. 정답 5번이네요, 5번. 궁금하네요. 기흥, 니은으로 하신 분이 봐봐, 19%잖아요. 야, 이거는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요. 이혼, 폭력, 범죄 등과 같은 분석 단위는 사회적 가공물이 맞아요. 사회적 가공물이 뭐라고 그랬죠? 매스미디어, 대중매체,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아무튼 얼마든지 가공시킬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진짜 25%. 니은으로 4번 니은 디귿으로 하신 분도 많아. 우리 키워드 34번이 되겠습니다. 종단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단 연구는 크게 3개라고 그랬죠? 경향조사, 대상자가 상이한, 대상자가 동일한 패널 조사, 일정, 특정 연령인 동년배 조사. 베이비 붐, 베이비 붐은 개띠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사람은 역시 자연에서 살아야 돼. 해주라 그래. 담배 끼라는 거죠. 해주라 그랬나? 개띠야? 이거. 58년 개띠, 70년 개띠, 82년 개띠. 베이비 붐 세대잖아요. 시간 변화에 따라 연구하는 것은 추이 연구이다. 경향조사, 트렌드 조사가 아니라 베이비 붐 세대잖아요. 그러면 코호트가 나와야죠. 동년배 조사가 나와야죠. 동년배가 나와야죠. 동년배가. 나왔잖아. 베이비 붐 세대라고. 1번 틀린 거죠. 일정 기간 센서스 자료를 비교하여 전국 인구의 성장을 추적하는 것은 동료 집단 연구입니다. 일정 기간
센서스 자료를 비교해서 전국 인구의 성장을 추정하는 것이 어떻게 동료 집단. 동료 집단이라는 건 뭐냐면 동년배 조사, 코호트 조사. 이거 똑같아요. 코호트 조사예요, 동료.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특정 연령, 일정 연령, 베이비 붐 세대, X 세대, Y 세대, MZ 세대 이런 말이 나와줘야 돼요. 매번 동일한 집단을 관찰하는 연구는 매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 매번 동일한 집단을 관찰하는 연구는 패널 조사, 패널 연구입니다. 맞죠? 정답 몇 번? 3번.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동료 집단 연구입니다. 아니에요. 동료 집단 연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뭐예요? 차라리 그렇죠. 패널 조사라거나 아니면 경향 조사라고 해야지 동료 집단, 코호트 조사는 아니에요. 5번. 일반 모집단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연구하는 것은 동료 집단 연구이다. 아니죠. 경향 쪽에 가까운 거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마킹률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1%.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키워드 3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조사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난해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의 빈도와 유형을 자세히 보고하는 것은 기술적 연구이다. 여기 일단 빈도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빈도란 말이 키워드고 유형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빈도는 우리말로 하면 횟수죠. 요건 약간 통계학적이죠. 그렇죠? 빈도 횟수. 고로 현상에 대한 기술적 연구 또는 기술적 조사. 요건 맞는 거죠. 근데 윤리적으로는 조금 그렇죠. 예. 데이트 폭력 사건의 어떤 빈도와 유형을 자세히 보고한다. 그러면 데이트 폭력 대상자를 또 만나갖고 그 아픈 기억을 또 들어봐야 되고, 그죠? 그러면 또 실천론으로 따지면 위기 게임 모델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죠? 예. 2번 외상 후 스트레스로 퇴역한 군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초기 면접은 설명적 연구이다. 초기 면접인데 설명적 연구라고 할까요? 설명적이라는 거는 원인이 이러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말 그대로. 근데 지금 단순하게 외상 후 스트레스로 퇴역한 군인을 서비스 개발의 가능성을 파악해서 초기 면접을 한대요. 그럼 이거는 무슨 조사에 가까울까요? 뭐 전문가 조사 또는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 이쪽에 가까운 거죠. 설명적 연구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 거죠. 그죠? 3번 사회복지 협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사회복지기관 통계조사는 기술적 연구가. 통계조사, 아까 제가 얘기했죠? 통계학적, 기술적. 통계조사, 기술적. 이거 맞는 거죠. 그래서 통상 기술적 연구는 경제를 쓰면 안 되겠다. 사회, 지표 또는 사회 지수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번 지방도시에 비해서 대도시의 아동학대 비율이 높은 이유를 보고하는 것은 그렇죠. 왜 여기 지방에 비해서 대도시가 높아? 예, 원인은 이렇고 이렇게 돼서 아 그렇구나. 이거는 설명적, 이건 맞는 거죠. 지역사회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거. 만족도 5점 척도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SPSS 돌려갖고 돌려야 되죠. 통계학이네. 그죠? 회귀 분석하고 T 분석해야 되고, 그죠? 통계 분석, 그럼 뭐겠어요? 기술적.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죠?
사례 위주로 나온. 역시 44%. 1번을 하신 분이 많네. 빈도 요 말 나오면은 횟수 빈도 그러면 통계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기술적 조사인데. 다음 우리 키워드 32번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서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사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둘 이상의 시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둘 이상의 시점. 동일 대상 반복 측정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동일 대상 반복 측정이면 패널인데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패널 조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둘 이상의 시점이라는 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그런 뜻 같은데. 그럼 뭘까? 1번 추세 연구, 횡단 연구, 2번 패널 연구, 추세 연구, 3번 횡단 연구, 동년배 연구, 4번 추세 연구, 동년배 연구, 5번 패널 연구, 동년배 연구. 좋은 문제죠, 역시. 정답 몇 번일까요? 4번이죠, 4번. 추세 연구 또는 추이 연구 또는 경향 연구, 경향 조사.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년배.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좋은 문제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막 억지로 껴맞춘 느낌? 문제 유형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3%) 네. 그래서 우리 키워드 32번이 되겠고, 다음 6번으로 넘어가서 17개 시도에 69개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396명을 대상으로 근무기간의 규모별 직무 만족도를 설문조사할 때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관찰 단위를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쉽게 나왔죠, 지금? 17개 시도에 69개 사회복지기관 여기 있네요. 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키포인트가 1번이냐 2번이냐는 거죠. 다시 한번 기관이냐 사회복지사냐 뭘까요? 그리고 근무기간의 규모별 직무 만족도를 설문조사할 때 근무기간의 규모별로 근무기간 3번.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골라내야 되겠죠. 맨 처음에 기관인지 개인인지 아니면 기관인지 뭐 정답을 얘기했나 지금. 정답 몇 번일까요? 6번의 정답은 1번이죠. 1번. 교수님 왜요? 자 보세요. 좋은 문제인데 왜 그런지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는 기관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여기가 메인이에요. 396명의 요 사회복지사가 메인이에요. 요게 개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근무기관의 규모별 직무 만족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관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복지관이 기관이 나 이거 만족해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 기관에 근무하는 누가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또는 무슨 영양사 등등등 수많은 분들. 그 기관에 근무하는 그 수많은 사회복지 종사 요원들의 이 만족을 느끼는 거지. 기관이 내가 기관인데 나 만족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둘 다 뭐예요? 사람이에요. 어디 있어요? 1번이 되는 거죠. 조금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막힘률 보고 역시 좀 까다로워요. 2번으로 하신 분이 많아요. 근데 솔직히 여기가 개인이고 요게 만약에 기관이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조금. 왜냐면 분명히 여기에서 근무하는 396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방점을 여기다 찍으신 거예요. 여기다 찍으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개인만 알았어도 지금 몇 개예요? 개인만 알았어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문제 푸는 요령이죠. 1번이 개인인 것만 알았어도 2개잖아요. 근데 차라리 기관이 나오지 뜬금없이 지역사회가 나왔다? 그럼 얘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1번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키워드 3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으로 넘어가서 양적 조사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양적 조사 방법은 뭐죠? 양적이라는 거는 계량적 조사로서 통계학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질적 조사는 주로 뭐다? 연구자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태다. 1번 자료 수집을 완료 후 가설을 설정해야 됩니다. 뭔 소리예요? 가설이 먼저 나와야죠.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가설이 먼저 나와야죠. 2번 자료 수집 방법은 조사 설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아니죠. 포함시킬 수 있죠. 3번 연구 가설은 또는 실험 가설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는 관계가 없다고 설정합니다. 아니죠. 관계가 없다. 뭐뭐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거는 연가설이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연가설 또는 같은 말로 귀무가설이죠. 하이퍼테시스 제로가 되는 거죠. 틀렸고. 4번 개념적 정의, 다른 말로 사전적 정의. 약간 추상적 의미는 측정 가능성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추상적 개념이. 측정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구체적 정의가 되는 거죠. 조작적 정의가 되는 거죠. 사회과학에서 이론은 직접적 검증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죠? 정답은 몇 번? 죄송합니다. 직접적 검증을 원칙으로 하지 않죠. 왜냐하면 직접적 검증 원칙이라는 것은 실증주의죠. 근데 지금은 실증주의보다는 어느 쪽에 가까워요? 후기 실증주의죠. 지금은 이쪽이죠. 현대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느낌에요. 이런 형태의 문제 또 나올 것 같아요. 우리 키워드 32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조사를 위한 수행 단계로 옳은 것은 쉽죠. 이거는 문제 나와야 되고 가설 나와줘야 되고 설계도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 또는 자료 수집 분석해주고 보고서 써주고. 정답 1번 바로 나왔죠. 근데 아까 이거를 자료 수집이 이렇게 뒤바뀐 거죠. 아까 지문에서. 그죠? 그래서 틀린 거로 나와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설계가 먼저 나와야 된다. 항상 설계. 가설은 앞부분. 항상 설계가 나온 다음에 자료 수집 분석. 네, 67% 잘하셨습니다. 우리 키워드 3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괄호에 알맞은 조사 유형을 모두 나열한 것은 또 나왔네요. 패널이냐 경향이냐 뭐 동년배냐 뭐 등등등.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연구 대상을 표본 추출하여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에는 뭐가 조사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종단 조사를 얘기하고 있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패널하고 경향 조사가 들어가야 되죠. 정답 바로 나왔죠. 1번. 그래서 패널, 경향 조사 또는 추이 조사 또는 트렌드 조사, 이게 나와줘야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단 조사 유형인 패널 경향, 동년배 조사 또는 코호트 조사, 동년배 조사, 코호트 조사 또는 동류 집단 조사, 같은 말이에요. 네, 90%.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키워드 32번이 되겠고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 상황에 유용한 조사 유형은 무엇이냐는 거죠. 자, 1번 후쿠시마 원전 유출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초래한 변화를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연구나 선행 자료가 상당히 부족함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1번. 혹시 국회 도서관에 요 관련된 자료가 있지 않을까? 문헌조사. 아휴, 혹시 자료도 없는데 아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전문가 조사. 아유, 안 되겠다. 그냥 비슷한 후쿠시마와 비슷한 상황 조성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려보자. 또는 특례 조사. 이걸 뭐라 하는데 우리가 탐색적 연구, 탐색적 조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4번. 탐색적 조사, 탐색적 연구. 그게 요 세 가지가 들어가죠. 정답 4번입니다. 그래서 이거 탐색적 연구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예비 조사라고도 합니다. 파일럿 스터디. 예비 조사라고도 한다. 예, 79%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키워드 32번이 되겠습니다. 종단 연구 또는 종단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사 대상의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입니다. 일정 기간 변화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동년배 집단 연구입니다. 조사 대상의 추적과 관리 때문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패널 연구입니다. 일정 주기별 인구 변화에 대한 조사는 경향 연구입니다. 동년배 집단 연구는 언제나 동일한 대상을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딱 느낌 보이죠? 정답, 그렇죠. 2번이죠. 2번. 일정 기간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동년배 집단 연구가 아니라 어느 쪽이에요? 경향 조사나 패널 조사에 더 가까운 거죠. 동년배는 아니죠. 그죠?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예, 61%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4번하고 5번을 하신 분이 은근히 많으시네. 일정 주기별 인구 변화에 대한 조사는 경향률. 이건 맞죠. 주기별로. 예를 들어서 뭐 청년기, 중년기, 같은 말로 장년기, 노년기, 유아기. 그럼 뭐겠어요? 전부 다 할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학년기다. 초등학교 다니는. 그럼 거기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만 뽑아서 조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시기다. 청소년기. 그럼 거기는 뽑으면 되는 거고. 경향 연구 맞죠. 동년배 집단 연구 또는 동류 집단 또는 코호트 조사는 언제나 동일한 대상. 맞아요. 예를 들어서 70년 개띠다. 그럼 70년 개띠 인원 중에서 그 연도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동년배 집단 연구는 또는 동년배 조사는 추이 조사, 경향 조사 쪽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 32번이 역시 되겠습니다. 자,
강의로 잡는 장비열 기출문제집 2장 하였습니다. 조사의 유형과 절차. 어떻습니까? 해보시니까. 그렇죠. 이게요. 지금 좀 전에 우리 1장 했잖아요. 그리고 2장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최소 2문제 나오면 4문제 나오죠. 난이도가 있어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유형별로, 특성별로 후기 실증주의가 뭐야? 실증주의가 뭐야? 패러다임이 뭐야? 반증주의가 뭐야? 다음 2장. 문헌조사가 뭐야? 종단조사가 뭐야? 횡단조사가 뭐야? 패널조사 특징 얘기해봐. 동년배조사, 동료집단조사 이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시험지 나오면. 그렇게 해서 여기 2문제, 1장, 여기서 2문제 나오는 거예요. 섞어가지고. 주로 박스 형태로 넣거나 아니면 서술 형태로 해서. 근데 난이도가 있다는 거죠. 아까 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통상 앞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많이 나오면 5문제까지 나오잖아요. 6문제. 그러면 25문제 중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헷갈리고. 근데 확신이 안 들어?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이제 3장부터 또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정말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